질문과 답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문 40에 다시 3으로 해방 전국부터 48년 제주 4.3 직전까지 좌익들의 좌익 남로당 계열의 정치 투쟁을 제가 시리즈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세 번째로 46년부터 47년 사이에 있었던 국립대학안 약칭 국대안이죠. 그 반대 사건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국대안 반대 사건은 1946년 7월 12일부터 시작해서 47년 8월 14일 동안 약 13개월에 걸쳐서 있었던 겁니다. 이게 국립대학안을 미군정이 만들었는데 그것을 중간에 학원가를 선동하기 위해서 학원가를 혁명 세력화 시키기 위한 남로당의 작전으로서 남로당이 개입하면서 동맹휴학이 되고 상당히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군정이 양보를 하면서 사태를 수습하게 되는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선공산당은 혁명 기본 역량인 노동자 농민 이외에 인텔리 계층인 교수와 학생층의 폭넓은 세포 조직을 미리 마련해 놓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발단이 된 것이 국립대학교, 국립서울대학교 안 문제는 이제 남로당이 결성되기 전인 46년 7월 12일 미군정청 문교부에서 국립대 신설안을 발표할 때부터 어떤 시비가 논란거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미군정이 국립대학 계획을 발표해서 총장에 이제 미군대학 헨리 위 엔스테드 박사를 임명해가지고 이사진을 행정관리로 임명키로 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학교에서 그 대학 운영이 관리들의 손에 의해서 독단적으로 될 우려가 있고,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학원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철회된다 이렇게 해서 반대의 뜻을 밝혔는데, 미군 정정이 이런 반대 여론을 물리치고 8월 22일 법령 제102호를 발표해가지고 소위 국대안 실시를 강행하면서 학계와 미군정 간의 대립이 시작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미군정 법령 102호 국립서울대학교 창설에 관한 법령을 공포를 해가지고 9월에 국립서울대학을 발족을 했는데, 여기 이제 미군정 102호 국립서울대학교 창설이라는 것은 이제 경성경제전문 서울대 경성대학 서울대하고 경성전문 별표로다가 치과, 의학, 광산, 공업, 농림 전문학교, 또 경성사범학교, 여자사범학교를 서울대학교에 통폐합하는 그런 안을 골자로 했던 거죠. 이제 학생들이 9월달에 들어서면서 국립서울대학교를 발족한 학생들이 등록을 거부하고 동맹휴학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남로당이 그게 이제 이때다 싶어서 이 조공이죠. 그 당시에 이 3당 합당 전 조선공산당이죠. 조선공산당 입장을 보면 미군정의 국대안이라는 것이 학원을 적화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로 인해 학생들을 당의 정치 투쟁에 이용하는 길을 사실상 미군정의 이 국대안이 막는 처사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미군정의 국대안에 반대를 표명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원 적화에 미군정의 국대안이 지장을 초래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공은 또 후에 남로당이죠. 적극적으로
학원에 그 있던 세포 조직에게 동맹회학하고 또 투쟁을 적극적으로 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미 학원에는 민학련이라 하는 민주학생연맹이라는 그런 세포 조직이, 붉은 세포 조직이 학원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고, 그들이 민학련이라는 세포가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947년이 되면서 개성, 춘천, 대구, 대전, 부산, 광주로 번지고 각 학교에서도 동명회학에 돌입을 하고 54개 교회 4만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참가했고, 당국은 이들을 제명시키는 등 강경 대응하여 사태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남로당은 9월 총파투쟁과 결부시키고 국대한 반대 투쟁에 편성하여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이러한 맹휴를 이용하려고 했는 것이죠. 당초 그 국대한 반대 투쟁은 좌파가 주동하는 것이고 좌익이 주동하는 것이고, 본래 목적이 미군정 반대에 있었지만 그들의 주장은 미국인 총장의 사퇴. 미국인 총장이라는 것이 미국 대의입니다. 박사인데 헨리 앤스테드 박사입니다. 미국인 총장의 사퇴, 민간인 이사와 조선인 총장 임명, 학원 자치 인정 등을 요구하였고, 미군정도 이에 맞서 강경 일본도에서 지하다가 점차적으로 사태가 복잡해지니까 유연하게 정책을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좀 더 우리가 한번 본다면은 이 3월 15일이죠. 미군정이 당초 계획 일부를 수정해가지고 한국인 총장의 9명의 한국인 이사를 결정 발표함으로써 수습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그해 47년 5월 달에 수정 법령을 공포하고, 또 8월 14일에는 재적학생 폭각 조치를 취해서 1년하고 1개월, 13개월 만에 간신히 그 수습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북한이 주둔한 소련군 사령부 교육 담당관 니콜라이 그즈노프 소자가 이 남로당 위원장 허헌에게 내린 그 지령을 보면은, 이 남로당이 3당 통합해서 남로당이 되면서 위원장이 허헌이고 북으로 도주한 박헌영이가 부위원장이 됐죠. 그래서 이 허헌에게 내린 지령을 보면은 남조선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 광범위하고도 조직적이며 맹렬한 투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제1차로 동맹회학을 합법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지령을 내렸던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 해방 이후에 크고 작은 대형 사건 사고에 소련에 보이지 않는 손이 매 사건마다 이렇게 소련이 배후에서 작용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좀 더 구체적으로 박갑동 씨가 지은 박헌영 그 일대기 그 책을 보면 페이지 그 180페이지 보면 더 구체적으로 동맹회학 이 국대안 반대 사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허헌 남로당 위원장에게 보낸 그 니콜라이 그리노프 소자가 허헌 남로당 위원장에게 보냈는데, 맹휴를 1단계로 해서 폭동을 야기하도록 선전하는 그런 비밀 지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비밀 지령문의 그 내용이 그 원본과 복사지 등이 2월 12일, 47년 2월 12일 경찰에 의해서 압수가 됐는데,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읽어본다, 소개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남조선 인민들은 남로당의 계획 밑에서 광범위한 혁명을 일으킨 임무를 갖고 있다. 이 혁명은 반동적 질서를 파괴하는 투쟁과 연결되어야 한다. 남조선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는 조직적이며 맹렬한 투쟁을 제1차로 동맹휴학을 합법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지령을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령을 받은 남로당원들이 서울시당을 통해 가지고 중앙, 숭명, 이화, 연희 국학대학의 세포 책임자들을 후암동에 있는 아지트에 불러 소집을 해가지고 혁명의 예비 단계로서 동맹휴학의 필요성을 열심히 고치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남학생, 여학생들이 서로 이제 경쟁식으로 해가지고 동맹휴학에 가담을 했는데, 아까 지적했듯이 대학가의 남로당 산하기관인 민주청년 동맹 및 민주학년이 조직적으로 세포조직을 통해서 조직적인 선동을 해서 동맹휴학을 상당히 사건이 크게 일을 일으켰다 하는 점입니다. 어쨌든 간에 미군정이 양보를 하면서 남로당은 더 이상 대학생들을 크게 선동할 수 있는 조직이 없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